저는 이정훈입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항상 같은 말을 하죠. 냉철한 회계사라고요. 맞습니다.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살아왔어요. 하지만 제가 가장 사랑하는 가족 앞에서는 그 냉철함이 무너져 내리곤 했습니다. 아내 김선영은 필라테스 여신이라 불릴 정도로 유명한 강사였어요. 그녀의 몸매와 카리스마는 정말 대단했죠. 처음 만났을 때부터 저는 그녀에게 푹 빠져버렸습니다. 그녀가 꿈꾸는 레스토랑 사업을 위해 제 모든 재산을 쏟아부었어요. 여보, 이번 투자가 마지막이에요. 정말 대박 날 거라고요. 선영이 그렇게 말할 때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딸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뭐든지 할 수 있었거든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선영의 외출이 잦아졌고 명품 가방과 신발이 하나둘씩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박민우라는 젊은 사업 파트너가 나타났죠. 30대 초반의 잘생긴 남자였어요. 처음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영의 휴대폰이 울릴 때마다 화면을 뒤집어 놓는 모습을 보면서 불길한 예감이 들기 시작했어요. 아, 민우씨가 또 연락했나 봐요. 사업 때문에 바쁘네요. 선영이 그렇게 말하며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을 때 저는 가슴 한편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의심하고 싶지 않았어요. 딸 앞에서 부부싸움하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날 밤 딸의 어릴 적 사진을 보며 다짐했습니다. 내 딸에게는 절대로 나처럼 힘든 삶을 물려주지 않겠다. 사무실 벽에 걸린 액자를 바라봤어요. 정직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죠.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구가 제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 의미가 될지 몰랐습니다. 선영의 웃음소리가 복도에서 들려왔어요. 누군가와 통화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게는 보여주지 않는 그런 밝은 웃음소리였죠.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외면했습니다. 가족의 평화를 위해서 말이에요. 선영과 박민우의 새로운 프로젝트가 시작됐습니다. 레스토랑 체인 확장 계획이었죠. 처음엔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았습니다. 제가 모르는 사이에 대출 서류들이 쌓여갔거든요. 여보, 이 대출 서류는 뭐예요? 제가 물으니 선영이 대수롭지 않게 답했어요. 아, 그거요? 사업 확장을 위한 거예요. 걱정 마세요. 다 계획이 있어요. 하지만 제가 회계사라는 걸 잊었나요? 숫자를 보는 순간 뭔가 잘못됐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대출 금액이 사업 계획서의 예산을 훨씬 넘어섰습니다. 그리고 제 명의로 된 서류들이 너무 많았죠. 밤늦게 사무실에서 선영과 박민우의 재정 상태를 분석하기 시작했어요. 회계사의 본능이랄까요. 숫자들을 파고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에요? 회사 공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고 있었어요. 계좌 이체 내역을 보니 박민우의 개인 계좌로 돈이 흘러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당한 금액이죠. 손이 떨렸어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더 깊이 파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죠. 부실 투자라는 명목으로 제 재산이 빠져나가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투자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페이퍼 컴퍼니였습니다.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게 뭘까요? 내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런 식으로 사라지고 있다니. 다음날 선영의 명품 가방을 정리해주다가 충격적인 걸 발견했습니다. 박민우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어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사이라고 보기엔 너무 다정한 모습이었죠. 그리고 그 사진 밑에는 제 명의로 된 비밀 대출 서류가 있었어요. 사진을 보고 서류를 보고 다시 사진을 봤습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분노보다는 허무함이 더 컸습니다. 이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제가 바보였던 거죠. 그래,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더니.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서류를 다시 제자리에 넣어뒀어요. 아직 확신을 가질 순 없었거든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어요. 선영을 직접 추궁하기로 했습니다. 딸이 학원에 간 저녁 시간을 택했죠. 선영아,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박민우 씨와의 관계 말이야. 그리고 회사 돈이 이상하게 빠져나가는 것도. 선영의 표정이 잠깐 굳었어요. 하지만 금세 평소에 미소를 지으며 답했습니다. 여보, 무슨 소리예요? 오해하고 계신 거 아니에요? 오해라고? 이걸 보고도 그런 소리 할 거야? 제가 사진과 서류를 내밀자 선영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태도를 바꿨죠. 여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시나 봐요. 이런 식으로 질투하시면 어떻게 해요? 질투라고요?
제가 지금 질투를 하고 있다고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선영은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모든 걸 제가 오해하고 있다는 식으로 몰아갔죠. 결국 딸에게 이 모든 사실을 말하기로 했어요. 딸만큼은 진실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아빠, 무슨 말씀이세요? 딸의 놀란 표정을 보니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말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다른 남자와, 그리고 우리 돈을. 아빠, 설마 엄마를 의심하시는 거예요?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딸은 제 말을 믿으려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제가 정신적으로 힘들어한다며 걱정했습니다. 그 순간 정말 외로웠어요.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저를 믿어주지 않는다니. 그날 밤 서재에서 오래된 녹음기를 발견했습니다. 예전에 사업상 배신을 당했을 때 증거를 남기려고 사둔 거였죠. 녹음기를 만지작거리며 생각했어요. 내 딸에게 진실을 보여줘야겠다. 그때부터 복수심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어요. 딸에게 진실을 깨달게 해주겠다는 강한 의지였죠.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제가 가진 가장 큰 무기는 회계 전문성이었죠. 선영과 박민우의 모든 금융 거래를 추적하기 시작했어요. 법인카드 사용 내역부터 시작했습니다. 사업비라고 처리된 항목들을 하나씩 살펴봤죠. 그런데 이상한 게 많았어요. 고급 호텔 숙박비, 명품 굴비, 심지어 커플 여행비까지 사업비로 처리돼 있었습니다. 이걸 사업비라고?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파고들수록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사업 계약서들을 분석해봤어요. 박민우의 회사와 맺은 계약들이 대부분 허위였습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서비스에 대한 대금을 지불하고 있었죠. 그 돈은 고스란히 박민우 개인 계좌로 들어가고 있었고요. 밤늦게까지 사무실에 앉아 숫자와 씨름했습니다. 컴퓨터 화면에는 복잡한 그래프와 도표들이 가득했어요. 선영과 박민우가 어떻게 제 돈을 빼돌렸는지 그 전모가 서서히 드러났습니다. 그러던 중 결정적인 증거를 발견했어요. 선영이 박민우와 나눈 통화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선영의 휴대폰에 자동 녹음 기능이 켜져 있었던 거죠. 그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선영의 목소리였어요. 저를 가리켜 하는 말이었죠. 온몸이 얼어붙는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분노보다는 차가운 냉정함이 올라왔어요. 민우야, 조금만 더 기다려. 그 사람 보험금까지 타면 우리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 있어. 보험금이요? 제가 죽기를 바라고 있다는 말인가요? 손이 덜덜 떨렸지만 녹음을 계속 들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급하게 하면 의심받을 수 있어. 천천히 하자. 모든 게 계획된 일이었구나. 저는 그저 이용당하는 호구였던 거죠. 하지만 한 가지 잘못 생각한 게 있어요. 저를 바보로만 봤다는 거였습니다. 이제 제가 먼저 움직일 때였어요. 선영과 박민우가 원하는 걸 줘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바로 제 재산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원하는 방식으로 말이죠. 위장된 유언장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겉으로 보기엔 제가 모든 재산을 아내에게 물려준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전혀 효력이 없도록 만들었죠. 선영아, 내가 유언장을 써뒀어. 유언장이요? 갑자기 왜요? 요즘 건강이 안 좋은 것 같아서. 만에 하나 나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너와 딸이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말이야. 선영의 눈이 번쩍했어요. 탐욕의 빛이 역력했죠. 여보, 그런 말씀 마세요. 아직 젊으시잖아요. 입으론 그렇게 말하면서도 유언장을 훔쳐보려고 하는 게 보였어요. 저는 일부러 유언장을 테이블에 놔뒀습니다. 며칠 후 선영과 박민우가 함께 저를 찾아왔어요. 여보, 민우씨가 좋은 투자처를 알고 있대요. 여보 명의로 된 상가 건물도 함께 투자하면 어떨까요? 아, 이제 노골적으로 나오는군요. 저는 속으로 웃음이 나왔지만 태연하게 답했습니다. 그래? 좋은 기회네. 한번 해보자. 정말요? 그럼 여기 계약서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박민우가 급하게 계약서를 내밀었어요. 저는 천천히 서명했습니다. 물론 제 호주머니에는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었죠. 나는 이 모든 것이 딸의 미래를 위한 최고의 투자라고 믿는다. 제가 그렇게 말하자 선영이 비웃는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요, 여보. 딸을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그 순간 녹음기에 모든 대화가 담겼습니다. 이제 결정적인 증거가 생겼네요. 드디어 반격할 시간이 왔습니다. 제가 모은 모든 증거를 언론사와 검찰에 제보했어요. 횡령 증거, 불륜 증거, 보험금 살인 계획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첫 번째 기사가 나간 건 월요일 아침이었어요. 필라테스 여신의 추악한 이중생활이라는 제목이었죠. 선영의 사진과 함께 박민우와의 불륜 증거가 대서특필됐습니다. 그날 선영은 평소처럼 아침 방송, 생방송에 출연할 예정이었어요. 저는 집에서 그 방송을 지켜봤습니다. 선영이 환한 미소로 필라테스 동작을 시연하고 있을 때였죠. 갑자기 진행자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김선영 강사님, 혹시 최근 보도된 기사에 대해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그 순간 스튜디오 화면에 선영과 박민우의 다정한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제가 녹음한 통화 내용이 자막으로 나왔죠. 그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선영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당황한 나머지 균형을 잃고 그대로 쓰러져 버렸습니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됐죠. 그 영상은 인터넷에서 순식간에 퍼져나갔어요. 필라테스 여신 생방송 중 실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이에요. 댓글들은 분노로 가득 찼습니다. 남편을 그렇게 생각하면서 어떻게 방송에 나와서 웃을 수 있지? 진짜 소름 돋는다. 보험금까지 노렸다니. 선영의 모든 SNS는 악플로 도배됐어요. 광고 계약도 모두 취소됐죠. 박민우의 사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언론은 저를 정직한 회계사의 통쾌한 복수라고 표현했어요. 검찰 수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저는 선영과 박민우를 횡령, 배임, 사기, 그리고 보험금 살인 계획 혐의로 고소했어요. 법정에 서는 날이 왔습니다. 선영과 박민우는 초라한 모습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었죠. 예전의 당당한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피고인들이 어떻게 피해자의 재산을 횡령했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저는 법정에서 차근차근 증거를 제시했어요. 회계 장부, 거래 내역, 녹음 파일까지 모든 걸 공개했습니다. 판사와 배심원들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어요. 그리고 이것은 피고인들이 나눈 통화 내용입니다. 제가 녹음 파일을 재생하자 법정이 조용해졌어요. 선영의 잔인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그 노인네 빨리 죽었으면 좋겠네. 박민우는 고개를 푹 숙였고 선영은 얼굴을 가렸어요. 저는 평생 정직하게 살아왔습니다. 돈은 사람의 마음을 시험하는 도구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저 탐욕의 대상이었을 뿐입니다. 제가 최후 변론을 할 때였어요. 법정 뒤편에서 딸의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를 돌아보니 딸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어요. 재판이 끝난 후 딸이 제게 달려왔습니다. 아빠 죄송해요. 제가 아빠를 믿지 않아서.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어요. 그 순간 모든 고통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선영과 박민우는 징역 5년을 선고받았어요. 모든 재산도 몰수됐죠. 법정을 나서며 저는 사무실에 걸어뒀던 액자를 생각했습니다. 정직한 숫자는 거짓말하지 않는다. 정말 그랬어요. 복수가 끝나고 나니 허무했어요. 분노와 원한으로 살아온 시간들이 무색해졌죠. 하지만 이제 새로운 시작이 필요했습니다. 제가 되찾은 재산을 모두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어요. 정직한 재단이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딸이 적극적으로 동참했습니다. 아빠, 제가 재단 운영을 도와드릴게요. 딸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복수 과정에서 딸에게 아픔을 줬지만 결국 진실을 깨닫게 해줄 수 있었거든요. 재단을 통해 젊은 사업가들에게 창업 자금을 지원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반드시 정직한 방법으로 사업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돈의 진정한 가치는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버느냐에 있습니다. 재단에서 강연할 때마다 저는 이 말을 강조했어요. 제가 겪은 일을 통해 깨달은 진리였거든요. 어느 날 딸이 말했어요. 아빠, 이제야 아빠가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알 것 같아요. 그래? 어떤 생각이 드는데? 돈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저에게 가르쳐주고 싶으셨던 거죠? 딸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그랬습니다. 물질적 성공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싶었던 거예요. 지금 저는 재단 사무실에서 이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예전과는 다르게 보여요. 돈과 성공에 눈이 멀었던 과거의 저와는 달리 이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알게 됐거든요. 사랑과 신뢰, 그리고 나눔. 이것들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가치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아내의 배신으로 시작된 복수가 결국은 제게 더 소중한 것들을 찾아준 셈이죠. 딸이 재단 일을 도우며 웃고 있는 모습을 보면 마음이 뿌듯해요. 이제야 진짜 아버지가 된 것 같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데 큰 힘이 됩니다.